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9일 금요일 밤 9시 21분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게임스탑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 많으신 이슈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냥 이 정도로만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뭐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이 뭐 있고 시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만큼 이런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시장이 비이성적이고 과열되고 개인들의 어떤 시장 참여 욕구가 굉장히 많구나라고 그냥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상하니까 이런 일도 생겨나네.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재밌게 흥미롭게 이 일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개인 연합체들 하여튼 무슨 그 단체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지금 까먹어서 모르겠고, 하여튼 그냥 개인 연합체라고 할게요. 그 인터넷상에 있는 그 개인 연합체가 이번엔 뭐 은값 상승에 베팅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 전 큰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은값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그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매수세가 몰리면서 고점이 좀 높아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세력님들이, 원래 우리 유대인님들이, 원래 우리 금융 세력들이 생각했던 어떤 은값의 고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보다 뭐 조금 고점이 좀 높아지는, 뭐 오버슈팅이 좀 강화되는 그런 현상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뭐 그들이 매수를 한다고 해서 뭐 앞으로 뭐 금값은 영원히 오르고 뭐 은값은 영원히 오르고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세의 영향은 없을 거다. 뭐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 요즘 들어서 좀 이제 개인들이 어떤 시장의 주요 주체로 떠오르면서 막 기사 보면 그렇죠. 뭐 개인들이 공매도 세력을 이겼다니, 뭐 개인들이 뭐 돈을 많이 번다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이건 뭐건 이런 어떤 하여튼 싸움입니다. 싸움, 그죠?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싸움. 하여튼 이런 싸움에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어떤 소수의 돈 많은 그런 세력들이 이 강력하게 펀치 날리는 게, 그런 게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지. 뭐 개인들이 뭐 아무리 몇백만 명이 몰렸다고 해서 아무리 잔펀치를 뭐 100만 개를 날린다고 해도 가던 방향이 바뀌어지고 솔직히 잘 그러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10년이나 2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다리가 맞고 분위기가 잘 맞아지면은 이렇게 한 번씩 개인이 시장을 흔들 때가 가끔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튼 이 개인들이 시장을 흔드는 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니까 이제 이게 정상으로 보이는 건데, 근데 이게 어쨌든 비정상이라는 거죠. 역사는 무조건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이 잘 됐던 적은 거의 없다. 수백 년 주식시장 역사상 거의 없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이 겁나게 오르면 누구나 다 팔고 싶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쌌을 때는 개인들도 이렇게 좀 약간 마음이 맞아가지고 매수하고 이럴 수 있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와 버리면 여기서도 이제 서로 개인들 내부 간에서도 이제 의견 차이가 나면서, 나는 이쯤 되면 이제 팔고 나가야지, 난 조정 나오면 사야지, 다들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그럼 뭐다? 집중이 안 된다. 뭐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단체로 확 움직여야 되는데, 개인의 특성상 그게 단체 행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현상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살짝만 말씀을 드린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식이 비싼 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뭐 많이 올라가 있는데,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뭘 먹겠다고 자꾸 들어가는 겁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무튼 뭐 로빈후드에서 매수 버튼을 없앴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조치가 저는 뭐 수많은 어떤 개인들의 계좌를 살린 조치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공정한 거긴 한데요. 어제의 조치가 분명히 수많은 개인들을 또 살렸다라고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돼요. 매수 버튼 없애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불합리한 조치가 또 몇몇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좀 시잘데기 없는 이야기가 길어졌고, 오늘 주식시장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코스피는 넥라인이 붕괴된 거예요. 넥라인이 붕괴돼서 오늘 추세가 죽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추세가 죽었어요. 오늘 종가상으로 추세가 죽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던 선물 417이라는 기준은 뭐냐면은 그거는 일단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가격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장대 양봉, 이 1월 8일 날 나왔던 장대 양봉이 붕괴가 되는 요 자리가 417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버스를 매수하실 수 있다면 최소 417, 이날의 장대 음봉 정도는 커버를 하고 나서 이제 인버스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417이라는 기준을 이야기한 거고요. 뭐 엄밀히 따지자면 넥라인은 조금 더 밑에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종가상으로 보면 넥라인이 붕괴가 됐습니다. 코스피 선물 기준으로 넥라인이라고 한다면 뭐 조심스럽게 407 아니면 뭐 410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넥라인 410, 넥라인 대충 선물 410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종가상으로 해서 다 붕괴가 됐어요. 코스피 선물도 넥라인이 붕괴가 되었고, 코스피 뭐 종합지수도 넥라인이 붕괴가 되었고, 종합도 여기죠. 종합도 여기 있는 이 라인이 넥라인이라 치면은 붕괴가 됐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2995 이 정도가 넥라인인데 이 어쨌든 붕괴됐잖아요, 그죠? 종가상으로는 다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는 뭐다, 한 번에 잘 안 죽인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넥라인 붕괴되면서 보시면 고버스라든가 뭐 코스닥 인버스라든가 이런 친구들 보시면 다 제가 이야기한 기준들 위쪽으로 올라왔죠. 제가 고버스 이제 언제부터 해볼까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들이 있죠. 뭐 2200원, 사실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2240원 뭐 이 정도는 돌파 한착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종가상으로 지금 다 돌파 한착했잖아요, 그죠? 코스닥 인버스도 그래요. 4,565원 요거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 돌파 한착했잖아요, 그죠? 이제부터는 추세 전환된 겁니다. 추세 전환된 거고 인버스를 할 수 있긴 할 수 있어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무작정 강하게 하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돌파 한착이 됐고 이게 그 중요한 407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붕괴가 됐고 이런 걸 좀 살펴보시면서 천천히, 그죠? 깼어, 추세 붕괴됐어, 이제 무조건 난 강력하게 뭐 당장 내일 몰빵할 거야 이게 아니고, 조금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선물 넥라인이 뭐 407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뭐 이런 자리도 409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리도 깼고, 뭐 코스피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2995 뭐 이런 자리 다 붕괴시키긴 했는데, 이 오늘 아무튼 가만히 보시면은 약간 좀 턱걸이 빌로 좀 붕괴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을 쓰긴 썼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드렸었죠. 뭐든 시세가 좋으려면은 약한 불에서 오래 끓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강불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은 붕괴가 되긴 됐는데 우리 조금 천천히 접근하자. 이제부터는 강하게 하면 되긴 되는데 조금 천천히 접근하자. 왜냐? 어떻게 돌파 한창하고 어떻게 붕괴시켰는지에 대한 모습을 좀 지켜보면서, 그죠? 뭐 코퍼스를 기준으로 하면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이 자리 2240원 뭐 이런 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딱 돌파 한착 했잖아요. 그럼 오늘 강력하게 줬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를 살짝 눌림을 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잘 지지를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기준은 충족하긴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눌림이나 이런 게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디테일까지 조금 신경을 쓰면서 천천히 잡자. 앞으로 잡을 거면 많이 잡긴 많이 잡는데, 이 물량 많이 잡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수하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씩 그 나눠서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좀 가져가 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붕괴하는 게 이런 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약간 턱걸이식으로 붕괴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장대 연봉을 훅 붕괴시키고 그런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그런 중요한 자리를 이 장대 양봉 몸통 딱 가운데로 돌파했잖아요.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건 괜찮은데, 그 지금 예를 들어 고버스 같은 거 보시면은 약간 턱걸이 삘이 좀 나죠. 턱걸이 삘이 좀 나고,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 코스피 종합 지수를 봐도 약간 턱걸이빌로 좀 붕괴시켰단 말입니다. 턱걸이빌로 붕괴시킨 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이런 측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루 이틀 정도 더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요한 라인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턱걸이식으로 이걸 살짝 이렇게 깨면요, 내일 다시 이거 또 돌파 한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다 타이밍이 와가긴 하지만은 저 라인을 어떻게 장악해서 나가는지도 좀 그런 것도 보면서 천천히 접근하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얼마 만인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JB에서 추세가 붕괴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네. 하지만 오늘 종가상으로 지금 추세가 붕괴된 거지, 이거 내일 다시 돌파 한창 해버리면은 다시 되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중요한 라인, 넥라인까지 왔어요.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오늘 저 위쪽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죠. 편안하게 들고 가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오늘 좀 안 좋은 가격에 인버스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하루 이틀 정도 더 신경 쓰면서 봐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튼 지금 살짝 이제 또 이런 라인 테스트하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안 그래도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거를 잘 보자고 했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말씀드린 게 뭐 인민은행의 유동성, 뭐 회수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980억 위안을 순 공급했대요. 980억 위안이면은 뭐 한 8조 정도 되나? 그 정도쯤 될 거예요. 8조 원 정도 되나? 그 정도쯤 될 건데, 아무튼 그만큼 또 순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위안화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오늘 위안화 초강세가 또 나왔거든요. 위안화가 저점을 깼어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건 역외 환율인데, 역외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물론 아직 역외 환율은 저점을 안 깼는데,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이 이게 저 애매하게 떠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아직 역외 환율은 저점을 안 깼지만은 심상치 않은 음봉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면은 한국 주식시장도 오늘 넥라인을 붕괴시키긴 했지만은 조금 더 테스트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위안화 고시환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점이 붕괴됐거든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나온 날에 저 코스피가 추세를 붕괴시키고 이랬다면은 이거 한 번 더 저 추세 붕괴시킨 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좀 적당히 테스트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추세는 뭐 붕괴시키긴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왜냐면 원화 환율이나 이런 걸 봐서는요, 붕괴시키긴 할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구체적으로 언제냐, 뭐 그런 점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오늘 밤에 또 9% 상승하고 있거든요. 위안화가 초강세 나오면서 저점을 살짝 붕괴시키면서 비트코인이 또 9% 올라가는 걸 보면 코스피도 오늘 살짝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겁니다. 살짝 되돌리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인버스 잡는 찬스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역사적인 날이긴 날이었어요. 뭔가 붕괴시키기도 했고 뭐 그런 날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달러나 뭐 조금 사봤습니다. 또 달러나 좀 사고, 왜냐면 추세 전환 확실히 됐고, 추세 전환 한 뒤로 이제 살짝 눌림 나오는 모습 나왔으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조금 사봤는데, 이제 뭐 기다려 보면 되겠죠. 뭐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튼 원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오르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는 잘 오르고 있다. 그러나 단기 급등세고 윗꼬리가 좀 심상치는 않죠. 아무래도 조금 좀 되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위안화 같은 경우는 오늘 고시환율이 저점을 깼다는 게 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딱 그 넥라인을 터치까지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오늘 딱 넥라인 터치한 거예요. 이게 상해종합인데, 지난번 넥라인 탁 터치하고 지금 아래 꼬리 달린 모습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한국도 오늘 추세를 깨긴 깼지만 저 추세 깬 게 살짝 페이크이고 며칠 정도 더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돌파 한짝 했어요. 돌파 한짝 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조금 하루 이틀 정도 더 기다려 보면서 이거 진짜로 넘어서는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하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미국장 볼 건데 아마 그러니까 미국장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장도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코스피 추세는 붕괴됐지만은 저 라인 테스트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 더 괴롭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좀 약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시장도 지금 보시면 어쨌든간 얘 2거래일 동안 지금 지지력 나온 거거든요. 2거래일 동안 지지력 나왔고 여기에서 얘가 지금 오늘 보시면 S&P 선물하고 나스닥 선물 둘 다 지금 하락 중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장 개파락 출발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개파락 출발하면 전 여기가 지지선인데 이런 자리에서 개파락 출발하면 양봉으로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제가 지금 기다리는 거는 뭐 반도체 지수 뭐 이런 거 좀 베팅하려고 기다리고 있긴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놓고 쳐다볼 거고 반도체 지수 아침에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침에 여기는 요 라인 뭐 2993인가 뭐 여기를 돌파 한착하는지 여부 오늘 잘 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못 넘으면 매수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오늘 뭐 코스피 추세는 붕괴됐지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약간 좀 못 믿었다, 약간 좀 신뢰도는 조금 낮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위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3거래일치 고점 쌓는 이 저항 쌓는 모습도 좀 살짝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좀 주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인버스 쪽에 너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네, 하여튼 금요일이 됐네요. 그죠? 일주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